대학생들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안에 들어가서 일본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수막을 펼치며 아베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려던 이들,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내부 앞마당. 대학생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황급히 뛰어갑니다. 아베는 사죄하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21살) 양모 씨 등 대학생 6명이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신분증을 내고 정식 출입증을 받아 일본 영사관 안 도서관에 대기하던 상황. 영사관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일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 보장하라고 좀 이제 마찰이 조금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영사관 안에서 갑자기 일본을 규탄한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현수막을 담장 너머로 던지며 항의 시위를 이어가려던 이들은 경찰에 곧바로 연행됐습니다. 돌발 상황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영사관 주변으로 모여들며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대학생들이 연행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 등 대학생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7시간여 만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연행된 학생들이 모두 풀려나고 항의하던 사람들이 해산하고 나서야 긴박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올여름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낮은 편인데요. 여기에 거센 태풍이 해양 쓰레기를 한 번에 몰고 오면서 피서철 해수욕장이 울상입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이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보입니다. 주말 태풍으로 바다와 육지에 있던 각종 쓰레기가 함께 떠밀려 온 겁니다. 수영강에서 밀려온 나뭇가지와 페트병, 캔 같은 생활 쓰레기가 뒤섞였습니다. 광안리,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의 3곳을 덮친 쓰레기만 수백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해초들이 그 백사장으로 밀려와가지고 지금 4대 중장비를 동원했고, 그리고 한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와서 지금 힘겨운 해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말의 잦은 비와 낮은 기온 때문입니다. 이번 달 평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도 26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보다 2, 3도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해수욕장 개장 후 지난해 733만 명이던 방문객은 올해 510만 명으로 30%나 급감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잠시 철거했던 파라솔도 다시 설치했지만 관광객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태풍 분다, 뭐 분다 이런 게 손님이 안 내려. 일요일날도 손님이 없어요. 가뜩이나 궂은 날씨에 해양 쓰레기까지 덮친 부산 지역 해수욕장. 성수기를 앞둔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함께 강석으로 이전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부산시 의회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강서구 주민들의 이해를 차츰 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의회는 부산시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교정시설 통합 이전 방침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사자인 주민 동의 없이 부산시와 법무부가 밀실 합의를 한 것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에 무려 26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대규모 통합 교정시설을 강서구 국민과 동의 없이 2026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의회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례라며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대상지 인근의 부산 원예 시험장과 1,2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정시설의 이전은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의 성격상 사전 협의와 토론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양해각서는 법무부와 부산시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부산시민 전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는 게 먼저 돼야 되고, 대안 모색된 것을 가지고 또 해당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깜짝 발표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부산시장의 MOU 체결을 알렸던 민선 7기 부산시. 그러나 역대 부산시장들이 경험했듯 이번에도 역시 최우선 선결 과제는 주민 설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인 부부가 만든 한국의 인권 유린 민주주의 역사 이야기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정식 출간도 하기 전에 아마존에서 선주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쓴 사람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사람 김현숙 씨와 라이언 에스트라다 씨 부부입니다. 책 내용은 김 씨의 지난 1980년대 학창 시절 동아리 멤버가 권력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은 일과 당시 동기들이 30여 년이 지난 뒤 촛불 집회를 벌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상구 개법동 창날공원이 야간에는 안전 문제 등으로 폐쇄된다고 합니다. 최근 술에 취한 시민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구청과 경찰이 펜스를 치고 출입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창날공원 바로 옆에 낮에만 운영되는 괴법치안센터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치안센터가 지역 방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계금동 옛 미군기지의 오염토양 정화 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미군기지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화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지의 3분의 1은 주민체육시설로 나머지 3분의 1은 철도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를 놓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와 현재 땅 주인인 재단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 소유주와 계약한 공사업체는 착공계를 내고 공사한 만큼 40억 원의 공사비를 달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현재 땅 주인은 간접 공사 비용은 법상 유치권으로 인정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심한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9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가까웠는데요. 절기답게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폭염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중구는 30도, 연제구와 북구는 32도 등으로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울산과 경남 내륙은 오후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질은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경남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30도, 양산과 울산은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 31도를 넘어서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안개가 끼어있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이번 주 부산에도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막바지 장맛비가 올 텐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번에는 비구름이 좀 더 북쪽에서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동안 부산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바다를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획 전시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는 단절의 바다가 앞으로 평화의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고기잡이 포스터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풍경을 마치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번엔 배를 타고 가는 여성들입니다.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여성들의 얼굴엔 고통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일본으로 끌려가는 북한 위안부 여성들의 심경을 그린 북한 이모철 작가의 순환당한 여성들입니다. 고통에 차 있고 울분에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또 느끼실 수 있고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이색 희귀자료 360여 점이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전부 북한 바다와 관련된 것들로 국내외 기관들이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북한 바다는 그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는 공간으로 간주됐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산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모습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아마 이런 전시는 최초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긴장의 바다, 또 단절의 바다가 이제 앞으로 평화의 바다로 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에.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열리며 시민들에겐 북한 바다의 현실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이 오늘 재개됩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와 학교법인 동해학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을 오늘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예정된 해운대고에 대한 청문에 학교와 재단 측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은 이후 교육청이 학교와 재단 측에 공식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부산교육청은 또 학교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요청한 평가지표와 지표별 평가 점수 등의 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특성화고에서는 동아리 회원 모두가 자격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취업 걱정 없이 여유 있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섭씨 1,500도, 선박 재료인 22mm 두꺼운 철판을 녹여 붙이는 좁은 실습장에는 용접 불꽃이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뺨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안전장비와 마스크를 벗자 아직도 애띤 소년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해운대 공고 용접 동아리반 학생 21명은 최근 한국선겁이 주최한 용접사 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했습니다. 전원 합격이라는 영광 뒤에는 학생 한 사람당 300시간 이상의 실습 시간이라는 땀과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주 5일을 쉬지 않고 2년간 달려온 덕분에 학생 한 사람당 너댓 개의 자격증을 획득했고 대부분 지역 기업에 조기 채용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 구슬땀을 흘리면서 저녁 9시까지 방과 후 수업까지 해가지고 이뤄낸 큰 성과로 저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특히 이 가운데 12명은 호주 기업에 특별 채용돼 내년부터 해외에서 꿈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취업난이 심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취업이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많이 소리를 듣고 굳이 한국에서 취업이 전부가 아닌 해외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난에 걱정인 요즘 취업이라는 숙제를 남들보다 일찍 마무리 지은 학생들은 자신감과 함께 미래의 인생 계획을 밝힙니다. 저의 먹고 살 길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적고 대학도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히 부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 이후엔 모두가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 성실하게 기술력으로 준비한 당찬 10대들의 도전이 더욱 믿음직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동남권 신공항이 안 되면 2030 부산 세계 엑스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범식에서 한 얘기인데 2030 엑스포와 동남권 신공항을 묶어서 정부와 국토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앙대로 1001 배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부산역에서 열린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24박 25일 대장정을 격려하기 위한 오 시장의 축사는 2030 세계 엑스포와 동남권 신공항으로 옮겨가고
급기야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냅니다. 앞으로 6년 뒤에 7년 뒤에는 우리 부산에 제대로 된 전 세계로 문이 열려있는 세계적인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 김해공항 동남아 직항 노선만으로는 세계 엑스포 유치가 불가능한 게 현실. 그래서 오 시장이 이 문제를 대정부 압박용 카드로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최선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가 둘 다 성공하겠지만 신공항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땐 최악의 경우 2030 세계 엑스포 유치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는 당초 이달 중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중장거리 노선을 갖춘 신공항의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갈 길 바쁜 부산시장, 마음만 더 급해졌습니다. 부산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늘막 62곳과 인공안개시설 3곳, 무더위 대피소 3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부산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실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엔 도로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아스팔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사업이 금정구에서 시범 시행됐는데 여름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직 효과 검증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시내에 설치된 일부 대기 오염 측정소들이 지상 20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부산시가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부산에는 모두 26곳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데 일부 측정소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이 될 경우 LED에 불이 들어오고 북소리까지 울리도록 설정됐습니다. 중앙대로 1001 배봉호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사상구 강변대로 하단 방면에서 대형 화물차와 경차, 승합차 등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경차 위를 덮치면서 41살 황모 씨 등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들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가장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졸음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차례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영도구 복례동에서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택 2채는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갔습니다. 경찰은 건물이 노후돼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영도구 관계자와 소방대원들이 나와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층 조정준비 절차실에서 불이 나 냉난방기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력이 차단돼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정길 신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취임 기자회견이 어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현 신임 시당 위원장은 부산시정의 운영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지역 정치의 복원이라고 전제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거돈 시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평가가 평균 이하로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부산 시민들이 과거의 자유한국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서구청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피란 수도 부산유산 관련 학술 연구를 기록하고 관련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해 전시하기 위한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피란유산은 임시중앙청사로 쓰였던 동아대 석당박물관과 임시수도 기념관 등 8곳으로 오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날을 앞두고 구포 가축시장에서 구조된 개 한 마리가 새끼 강아지 11마리를 출산했습니다.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구포 개시장에서 임신 사실을 모른 채 구조된 진돗개 눈송이가 지난 21일 경주보호소에서 새끼 진돗개 11마리를 낳았습니다. 동물단체는 강아지들이 허약하게 태어나 이 중 4마리가 숨졌으며 엄마 진돗개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당분간 집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한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9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가까웠는데요. 절기답게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폭염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부산 중구는 30도, 연제구와 북구는 32도까지 올라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질은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오늘 오전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이번 주 부산에도 올여름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막바지 장맛비가 올 텐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번에는 비구름이 좀 더 북쪽에서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